자, 오늘 새벽에 미국 기준 금리 결정 나옵니다. 근데 이번 건 좀 이상해요. 보통 연준회의 전날이면 시장이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어요. 오늘은 동결될 거다. 오늘은 인상할 거다. 오늘은 인하할 거다. 근데 지금은 진짜 몰라요. 동결 확률이 70%고요. 인상 확률이 30%입니다. 회의 하루 앞두고 이 정도로 갈리는 게 이례적이라고 다들 말하는데 거기다 미국 크립토법 통과 기대감도 최근에 확 꺾였어요. 비트코인은 63,000, 64,000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시장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93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 9,212만 9천원. 전일 대비 0.59% 빠졌고요. 달러로는 64,339달러.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블록미디어. 비트코인 FOMC 앞두고 출렁 63,000달러 선 공방 잘 지켜냈어요. 지금 64,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기사를 한 줄로 정리하면 반도체주가 무너지면서 비트코인도 잠깐 흔들렸는데 연준이 생각보다 세게 안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청산이 약 1,417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 5천만 원씩만 쥐어주면 될 것 같은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중 80.2%가 롱, 그러니까 어른다에 베팅했던 포지션이고요. 이게 청산이 됐습니다. 여기서 청산이 뭐예요? 빌린 돈으로 베팅했다가 방향이 틀리면 강제로 정리당하는 거예요.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으로 치면 약 700만 마리가 하루 만에 도축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렸어요? 미국 반도체주 아까 흔들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론 8.9%, 샌디스크 14.3%, 인텔 5.9%가 빠졌습니다. 근데 헬스케어랑 필수 소비재 쪽이 버텨주면서 전체 지수가 그렇게까지는 안 밀렸어요. 그리고 미국, 이란 휴전 가능성 기대감도 있었고요. 국제 유가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배럴당 82.7달러까지 내려갔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4.61%로 나름의 호재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유가 내려가면 물가 부담이 줄고 물가 부담이 줄면 연준 금리 세게 안 올려도 되고 이런 연쇄 적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위험 자산 비트코인 포함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살짝 생겨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다. 얼만큼 반등했어요? 바닥부터 거의 한 2.7% 이상 반등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쉬운 소식도 하나 있었죠. 클래리티 법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그 법 표결이 8월 휴회 직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여기 써있죠. 8월 휴회 직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렉스라는 금융회사가 뭐라 했냐면 기관 투자자 유입을 기대했던 촉매가 당분간 지연된 셈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물량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잠깐 밀렸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면은 어제 오늘 흔들림은 반도체주 폭락, 하지만 FOMC가 우호적으로 좀 좋게 나올 것 같다고 작용이 됐고요. 클래리티 법은 미궁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지금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비트코인 연준 결정 앞두고 63,000달러까지 하락. 비슷한 기사인데요. 이 기사도 한 줄로 정리하면은 클래리티 법 통과 기대감이 최근에 확 꺾였고 그게 지금 비트코인 하락 압력의 핵심 배경 중 하나다라고 합니다. 근데 숫자로 보면 진짜 크게 꺾였는데 폴리마켓, 맨날 나오는 폴리마켓이에요. 이 폴리마켓에서 보는 클래리티 법 연내 통과 확률이 이달 초 55%에서 최근 35%까지로 20%나 빠졌습니다. 한 달도 안 돼도 20% 빠진 거예요. 왜 떨어졌어요? 의회가 8월에 휴회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전에 처리 못하면 계속 밀린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근거를 하나 짚어드리면은 이 컴패스 포인트 에드 앵겔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55,000달러 부근에서 강한 지지대가 형성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재가 나와도 55,000원 안 빠질 거다. 대량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새로운 매수자들이 등장할 거다. 왜? 박앤세일이니까. 아무튼 이게 무슨 글이냐면 최악의 경우에도 여기까지는 이 밑으로 55,000 여기 써주세요. 네, 55,000까지는 안 빠질 거다라는 애널리스트가 아무튼 리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바닥선을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놀이터에서 그네 타보셨죠? 아무리
실컷 돌아도 어느 지점부터는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누가 미는 거 빼고요. 지금 시장도 비슷합니다. 클래리티 법이 실패해도 무한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흔들리고 멈출지 이미 계산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펀드 스트레스의 션 페럴이라는 사람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 연준의 메시지 톤이 더 중요할 거다라고 합니다. 정리하면은 클래리티 법 기대감 꺾인 건 약간 아쉬운 소식이지만 동시에 이 여기까지 55,000까지는 버틴다라는 바닥 계산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사 보시겠습니다. 오피니언 뉴스. 워시 시장 안심시킬까 예측 어려운 이례적 회의. 자, 케빈 워시 우리 형님이죠. 코인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연준 의장이 돼버리는 바람에 좋아도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는 우리의 형님입니다. 이 기사도 한번 보면은 이번 연준 회의 결과는 진짜 반반이라고 해요. 동결이냐 인상이냐. 회의 하루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안 갈린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7대3이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요. 숫자로 볼게요.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시장에서 보는 확률이 여기 있습니다. 동결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어요. 높아요. 근데 금리 인상 가능성도 30%로 이 역시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례적이에요? 원래 연준은 회의 전에 계속 힌트를 흘립니다. 근데 우리 워시 의장, 우리 워시 형님이 통화정책 관련해서 미리 말 안 하겠다라고 계속 선언해 오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그레고리 다코라는 분은 우리가 연준 의장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실상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고요. 어떤 경우냐면 시험 보기 전날까지 선생님이 보통은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출제 범위다 나올 거고 대충 이런 문제가 나갈 거야 라고 해줘야 되는데 나 힌트 절대 안 줘 라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30%의 이 인상 쪽 목소리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지금 2%대로 안 움직이면 대부분 어쩌면 모든 위원들이 행동할 준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30%의 꽤 높은 목소리도 내고 있는 거예요.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윌러는 지금 뭐라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눈앞에서 녹아내릴 때까지 그냥 노려보기만 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또 협박도 하고 있죠. 시타델 증권도 뭐라고 했어요? 얘네는 아예 이번 FOMC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시 전략 책임자 역시 이번 인상으로 예고 없이도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연준의 독립성을 확실히 하려는 거다라고 덧붙였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인상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반대표는 나올 거고 매파 세력이 더 커졌다라고 이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동결 쪽 이 70%의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조금 웃긴데 국내 전문가들 목소리입니다. 이 현대차증권 김재승 연구원은 뭐라 했냐면 워시 의장이 시장을 안심시키고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 증시가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봤고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도 역시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고 유가도 내려가고 있어서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매파적 결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분석하고 있죠. 정리하면은 목소리 크기로만 보면 매파 쪽이 시끄러운 건 사실인데 실제로 돈 걸린 시장은 아직 동결 70% 인상 30%로 동결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파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이유도 있는 게 동결은 왜냐면 예상하고 있는 그대로니까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인상은 완전한 이변, 진짜 30%로 인상을 한다고? 그 이변을 파고드는 분석이 당연히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 가능성 무시 못한다 쪽이랑 결국엔 동결 괜찮아 안심해 시장은 안심시킬 거다라는 쪽 둘 다 나름의 근거가 있는 거고 그 무게가 한 7대3, 70대 30 정도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3개는 이렇게 봤고요. 여기서부터는 제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리하면은 반도체주 급락의 클래리티법 기대감까지 꺾이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었어요? 여기 62.7K까지 흔들렸었고 오늘 밤 나올 금리 결정도 동결이냐 인상이냐 몰라요. 한 7대3 정도 되지만 로또 당첨될 확률도 반반이잖아요. 당첨이 되거나 안 되거나. 아무튼 솔직히 말하면 단기적으로 시끄러울 수 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가지의 무게를 둘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하락 비트코인 자체 문제가 아니었죠. 반도체주 폭락 때문에 같이 흔들린 거고 유가 금리 내려가면서 낙폭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비트코인이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라 남의 불똥 맞고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중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클래리티 법 기대감 꺾인 것도 죽었다가 아니라 미뤄졌다죠. 아까 엥겔 애널리스트가 최악의 경우 55,000달러까지 지지대가 있다고 얘기했었고 바닥이 이미 계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큰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29점 공포 구간이에요. 0에 가까울수록 다들 팔고 싶어하고 100에 가까울수록 다들 사고 싶어하는 지수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다들 무서워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매수 신호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신호로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폭락하고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이럴 때 팝니다. 개미들은 던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5만 원에 사서 30만 원에 파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저는 지금 코인 시장이 지금 딱 이 삼성전자 5만원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100% 확신은 아니에요. 정말 매퍼적으로 나오면 단기적으로 더 흔들릴 수 있겠죠. 아무튼 어제 오늘 약한 물량 정리돼서 가볍고요. 자리는 가볍고 클래리티 법도 미뤄진 거지 죽은 게 아니고 공포 구간이라는 것까지 겹치니까 이런 구간에서 낙관 쪽을 바라보는 게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사 보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코인랩스에서 아주 멋지게 구독자 한정 신청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모바일에서 더 잘 보여요. 지표, 전자책, 뉴스 채널 한 곳에 다 모아놨고요. 들어가셔서 무료 신청해 주시면 100% 무료로 배포됩니다. 자, 이렇게 뉴스만 빨리빨리 알아도 돈 버는 지름길인데요. 이 뉴스랑 지표랑 지금 전자책이랑 전부 다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해가지고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코인랩스 좋아요, 구독, 댓글 항상 잘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무리 지으면서 고생하셨습니다.